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그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SK텔레콤이 7% 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SK텔레콤 지금 현재 오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건지, 그 다음에 기린이분들과 함께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기릿과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현재 장중에 7.3% 이상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은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7% 이상 오른다는 건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연기금은 뭐를 좋아한다고 했죠? KT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T를 엄청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주가를 보면 KT가 이렇게 먼저 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SK텔레콤은 KT랑 비교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빵! 쏘아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김정은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같군요. 자, 그래서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심플했죠. 이제 KT는 올라가고 SKT는 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 SKT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T 자체가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 섹터는 결국 같이 움직인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순서랑 약간 높낮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같은 섹터라면 방향성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릿을 비롯한 많은 주린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옆에 있는 애는 가는데 왜 내 거만 안 가? 그런데 결국 한 달 뒤쯤에 보면은 둘 다 같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릿이 SKT 워낙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KT가 저렇게 날아가는데 SKT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보시라 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SKT의 최근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날이 2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KT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SKT 얘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파란색 작은 원 보이시죠? 이때 KT와 SKT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죽어가다가 다시 KT는 그걸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 SK텔레콤도 27만 4,500원 이 최고가를 당연히 뚫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SKT가 오른 이유가 뭔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배당 호재의 급등,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배구조 개편, 두 번째가 배당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총 7조 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22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5조 정도는 더 늘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자, 아래 보시면 SK텔레콤이 급등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 한 발 더 앞당겨지고 분기 배당 실시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SK텔레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 자,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배당을 제시한 것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뉴스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박 대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시점에 지배구조 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도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더 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은 인적 분할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사업 MNO 회사를 분리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투자회사가 SK하이닉스와 신설 MNO 기업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을 거느리는 구조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 때문에 더 주가가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 늘어난 27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SK텔레콤의 통신사업 13조 7천억과 SK텔레콤 홀딩스가 13조 6천억 등으로 나눠질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인적 분할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SK텔레콤 자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주주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회사를 분할하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적과 물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적은 사과를 세로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반으로 딱 쪼개는데 그거를 세로로 쪼갠다고 생각하시고 왼쪽은 SK텔레콤, 오른쪽은 SK텔레콤 홀딩스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럼 기린님, 이 SK텔레콤 주식을 제가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 결과가 몇 대 몇으로 나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5대 5로 나뉜다면은 이 왼쪽 회사 50개, 그 다음에 오른쪽 회사 50개 이렇게 반반 나눠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회사, 그러니까 이 사과 전체의 가치는 20조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적 분할하면 반으로 딱 쪼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근데 길이 이거 인적 분할 해봤자 어차피 같은 회사를 이렇게 반 쪼개는 거라며, 그러면은 결국 1 더하기 1은 기요미 아니 2 아니야? 네, 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에서 보시다시피 인적 분할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1 더하기 1은 3이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조였던 이 회사가 27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물적 분할입니다. 지난번에 물적 분할 때문에 시끄러웠던 기업이 있었죠. 바로 LG화학인데요. 이 물적 분할은 사과를 세로로 자른 게 아니라 가로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투자자분들이 많은 실망을 해서 주가가 쭉 빠졌던 적도 있었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분할에는 인적과 그 다음에 물적이 있는데 이 SK텔레콤은 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인적 분할한 회사들의 흐름을 딱 보자면은,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늘어났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에서 4조 4천억, 현대중공업은 12조 5천억에서 16조 8천억으로 늘어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보면은 분할 이후 재상장 첫날 합산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3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죠. 기말 배당 또 분기 배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주의 중요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배당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안정적인 배당을 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다. 2007년부터 중간 1,000원, 그 다음에 기말 8,400원 등 총 9,400원, 만원에 가까운 배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중간 1,000원, 기말 9,000원, 총 만원 이상의 배당 정책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SK텔레콤은 중간 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000원 주고 그 다음에 연말에 9,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총 만원을 줘서 시가 배당률이 한 4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1년에 2번 하던 배당이 아니라 1년에 4번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당금도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배당 정책은 중간 배당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배당과 연계하되 최소 1,000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말 배당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1분기 끝나고 1,000원, 2분기 끝나고 1,000원, 3분기 끝나고 1,000원, 그 다음에 연말에는 9,000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모두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으며 NH는 33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려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20만원대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죠. 반기 배당이 이제 분기 배당으로 바뀐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금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주 친화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길이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이나 이렇게 바뀌면은 어차피 배당금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왜 호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릿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릿의 주식이 배당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팔기가 어렵겠죠. 아 근데 며칠만 지나면 배당 받는데 그냥 배당 받고 팔지.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물량을 조금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당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 근데 이제 나 기릿 주식 회사 하나 사고 싶은데 배당일이 곧 근처니까 지금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수세가 조금 더 세진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거는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1년에 2번 하다가 1년에 4번으로 늘렸다면 좀 더 호재다 라고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에 관련된 뉴스를 조금 더 보시자면은 분기 배당 도입하는 SK텔레콤 실적 자신 있다는 뜻. SK텔레콤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만원을 유지한다. 대신증권연구원은 SK텔레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기존의 중간 기말 배당을 분기 배당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포함했다며 통신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배당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배당에 있어서는 고배당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배당도 중요하다며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만원 내외의 배당을 계속 유지하는 등 배당이 감소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을 늘리고 그 다음에 최소 배당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횟수도 1년에 2번이 아니라 1년에 4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의 다른 리포트를 봐도 적정 가격이 다 30만원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최저가 30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원래 배당 4% 이상의 주식이었습니다. 투자를 안 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말 그대로 은행 대신에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외국인의 미친 듯한 매수세를 확인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와 높낮이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방향성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각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ETF 사는 게 가장 속 편하고 마음 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 그 섹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 배당 인적 분할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 가능성, 분할할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7%대 상승으로 당연히 매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어제랑 비교해서 주가가 7%나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린이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신다면 왜 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남들보다 7%를 더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아직 홀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30만원 이상은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지금까지 SK텔레콤의 급등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같이 SK텔레콤을 왜 공부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그 다음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